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7주 2교시죠.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일에너지 정리. 그렇습니다. 1에너지 정리를 배웠습니다. 1에너지 정리는 뭡니까? 한 일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감독한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일이라고 할 때 그 앞에 꼭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합력이 한 일이. 그러니까 무조건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힘이 여러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힘을 모두 더한 합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근데 왜 반드시 합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해야만 했냐면 이게 바로 1에너지 정리가 뉴턴의 운동방정식과 똑같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에 나오는 F가 바로 합력이었죠. 그래서 그 합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우리 1에너지 정리 우리 지난 시간에 왜 배웠습니까? 문제를 좀 더 쉽게 풀기. 네, 문제를 확장하기 위해서였죠. 무엇으로 확장하냐면 일정한 힘만 받는 경우에서부터 그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힘이 바뀌더라도 힘이 변하더라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분했더니 1에너지 정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에너지 정리는 일정한 힘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물론 일정한 힘 받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변하는 힘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처럼 문제가 복잡해지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곤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물리에서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에너지 정리에서는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했습니까? 1이라고 하는 물리량과 무엇을 도입했습니까?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물리량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물리량을 더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텐셜 에너지와 보존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위치 에너지라고 그동안 많이 써왔는데 이제 조금씩 위치 에너지란 말을 안 쓰고 그냥 포텐셜 에너지란 말을 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치 에너지 하면 우리가 얼핏 잘못 생각할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위치 에너지 하면 우리 어떨 때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까? 우리 물체가 이만큼 있다가 위로 이만큼 올리면 물체에 무엇이 증가한다고 그럽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는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영어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번역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포텐셜에 위치란 말이 없습니다. 포텐셜이 위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포텐셜 에너지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마다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 다뤄본 것들 무엇이냐면 우리 제일 많이 다루는 힘이 무엇이에요? 중력.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흔히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핵력 포텐셜 에너지 뭐 이렇게 힘마다 포텐셜 에너지가 대응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도르래를 이렇게 연결해 놨지만 사실은 이 도르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물체한테 힘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량이 예민 물체를 힘 F를 작용하면서 변위 D만큼 위로 올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물체에는 어떤 힘들이 작용할까? 보면 여기서 변위 D만큼 천천히 들어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 천천히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한 얘기냐면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우리 물리에서 그냥 천천히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등속도 운동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물체를 천천히 등속도 운동하도록 들어 올리면 특징이 뭡니까? 이 물체가 등속도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물체가 어때야 돼요? 받는 힘이 일정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일정하면 등 가속도 운동을 하죠. 등속도 운동을 하려면 가속도가 0이어야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 물체가 받는 힘이 0이어야지 된다. 그렇죠. 0이어야지. 근데 이 물체가 내가 지금 힘을 작용하면 물체가 0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물체는 다른 힘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구가 있으니까 뭐도 받습니까? 중력도 받죠. 그래서 중력과 내가 지금 잡아 올리는 힘을 받고 있는데 천천히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이 물체한테 작용해 주어야지 될 힘의 크기는 얼마냐면 바로 뉴턴에 대한 운동 방식을 세웁니다. 그러면 합력은 힘 두 개밖에 없어요. 합력. 내가 위로 올리는 힘 F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힘 mg 두 개가 있죠. 그래서 F-mg는 ma인데 가속도가 a가 0이니까 이게 0이 되죠. 따라서 내가 들어 올리는 힘은 mg하고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d만큼 들어 올리면 내가 물체에게 한 일은 얼마겠습니까? F는 mg라는 힘을 가지고 d만큼 들어 올렸어요.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일 배우는 거 배웠죠. 특히 일정한 힘으로 들어 올리면 어떻습니까? 일 계산하기가 더 쉽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힘 곱하기 움직인 거. 그렇죠.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 힘의 방향과 움직인 방향이 똑같으니까 mg라는 힘을 가해서 d만큼 움직이면 내가 물체한테 해준 일은 얼마입니까? mg d만큼 움직였으니까 mg d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해준 힘은 mg인데 힘 F에 내가 물체 해준 일은 얼마냐면 mg d가 되겠어요. 이거 0보다 크죠. 그런데 A가 B한테 일을 해주면 B에 무엇이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A가 B한테 0보다 큰 일을 해주면 B에 무엇이 변해요? 에너지가 변한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커진다고 그랬습니까? 작아진다고 그랬습니까? 에너지가 마이너스. 에너지가 W만큼 증가한다고 그랬죠. B의 에너지는 A의 에너지는 W만큼 감소하고 그렇죠. 따라서 지금 이 놈만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플러스의 1을 해줬으니까 이 물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증가했겠죠.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mg d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A가 B한테 2를 해주면 B의 에너지가 W만큼 증가하는데 그 증가한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변할지는 문제마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에너지가 증가했을 것 같습니까? 운동 에너지. 지금 천천히 움직인다고 그랬죠. 천천히. 어떤 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인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등속도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은 거 분명하죠. 자,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증가하겠습니까? 네,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을 것 같은데 우리 보도록 하겠어요. 어디에?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에너지로 저장될까? 포텐셜 에너지가 우리가 옛날에 배운 것 같은 거기에 저장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좀 다릅니다. 우리 대학교에 왔으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됐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그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됐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도 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 다른 힘의 경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힘의 경우냐? 근데 물체는 위로 작용은 F와 아래로 작용은 중력 mg도 또 작용하죠. 그래서 이걸 또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힘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어때요? 이놈한테 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의 한 일을 또 알아봐 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 F가 한 일은 플러스 mgd인데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중력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구가 물체한테 하는 거죠. 이 일은 얼마겠어요? 중력이 한 일은 크기는 mg d일 텐데 네.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mgd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180도니까. 그래서 물체의 에너지가 mgd만큼 증가했는데 F가 한 일만 봐가지고는 mgd만큼 증가한 것 같은데 동시에 이 중력도 작용하죠.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mgd입니다. 그러면 음수인 일을 하면은 B한테 음수인 일을 하면 B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B의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mgd만큼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체 에너지는 mgd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 때문에 지금 이 두 힘은 동시에 작용하는데 내가 해준 일 때문에 mgd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 때문에 mgd만큼 감소했으니까 이 물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체의 에너지는 그렇죠. 변하지가 않았죠. 따라서 물체의 에너지로 저장되지는 않았다. 지금 내가 일은 해줬는데 내가 해준 일이 물체의 에너지로 저장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지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탄성력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탄성력은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스프링에 연결된 물체를 X만큼 잡아다녔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경우를 원점으로 정하겠어요. 그래서 X만큼 늘렸습니다. 이렇게 X만큼 늘렸을 때 내가 질량이 M인 물체를 힘 F를 작용하면서 변이 X만큼 오른쪽으로 천천히 잡아당긴다 그랬는데 이때 천천히 잡아당긴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등속도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잡아당기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네,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인지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잡아다니는 힘이 있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스프링이 잡아다니는 탄성력이죠. 이 탄성력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스프링 상수, 용술철 상수에다가 뭘 곱한 것입니까? 늘어나는 길이 x를 곱한 것이죠. kx입니다. 그런데 내가 천천히 잡아다녔기 때문에 f-kx가 합력인데 가속도가 0이니까 내가 잡아다니는 힘이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f는 kx로 이렇게 똑같아야 되겠죠. 이건 kx로 똑같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천천히 잡아다니기 위해서는 아까 중력처럼 일정한 힘으로 잡아다녀서는 안 되고 점점 증가하는 힘으로 잡아다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내가 물체한테 해준 일을 전체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힘 F에 의해서 내가 물체에서 해준 일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힘이 변하는 힘이죠. 변하는 힘은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됩니까? 그냥 힘 곱하기 거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줘야지 돼요? 적분으로 해줘야지 되죠. 그래서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힘은 어떻게 되냐면 제로에서 x까지 힘을 곱하는데 힘은 kx니까 이걸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디에 저장될까?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물체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 F와 왼쪽으로 작용하는 탄성력 kx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이 kx가 한 일도 또 계산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힘 F가 한 일은 내가 해준 일은 아까 계산해 놨었죠. 2분의 kx 제곱. 그래서 물체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만큼 증가를 했는데 다시 여기 중력은 요거 탄성력을 잘못 썼네요. 탄성력 kx가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있죠. 이동한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체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만큼 감소했습니다. 내가 해준 일만큼 똑같이 감소했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체 에너지는 변화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은 어디로 갔을까? 물체한테 가지 않았어요. 이 에너지로 보존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네, 자, 여기로 간 게 여기서 놈이 뺏어갔죠. 뺏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뺏어갔는데 요건 에너지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로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이 돼 있다가 내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손 놨어요. 다시 가지요. 이거 누가 일합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잡아다니는 일은 누가 합니까? 여기에 저장돼 있던 놈이 하죠. 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해준 일이 어디에 저장된 것 같습니까?
탄성역을 거쳐서 용수철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늘어난 스프링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력 문제로 돌아가겠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을까? 여기 물체가 있고 지구가 있으면 지구와 물체 사이에 스프링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스프링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그 사이에 중력장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지구가 있고 물체가 있으면 지구와 물체 사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지구와 물체 그 사이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 물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냥 물체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큰 차이는 없지만 확실하게 하자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가 물체해 준 일 mgd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됐으니까 이것은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하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가 어땠습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위로 올리면서 내가 물체한테 가해준 일이 물체한테 해준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데 내가 해준 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해준 일 mgd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지만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아까 봤었죠.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얼마입니까? 내가 해준 일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mgd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의 음수와 같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어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내가 물체에게 해준 일 2분의 1 kx가 저장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탄성력이 물체의 한 일의 음수와 같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중력이 여기 작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들어 올리더라도 여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스프링이 없다면 내가 잡아다니더라도 내가 잡아다닌 게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중력이 있을 때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이 있을 때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데 자, 내가 해준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데 이때 중력이 있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니까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면 중력이 한 일로 얘기를 해주려면 중력이 물체 한 일의 음수와 같다. 이 음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우리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거스르는 힘으로 해준 일이 중력에 거스르는 힘은 마이너스 중력이죠. 그것이 해준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하겠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힘마다 정의가 된다. 아까 중력, 탄성력, 전기력, 만유인력 이렇게 힘마다 정의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힘을 중력에 대해서 정의된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해서 정의된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요. 반드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줘야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루는 문제가 지금 보니까 딱 한 가지 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냥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내가 지금 중력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는 그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프링을 다루고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그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략하는 수는 있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다 똑같은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는 힘을 이야기해 주는 거다. 힘에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그런데 힘과 포텐셜 에너지가 대응이 되는데 어떤 힘이냐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될 수 있는 힘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힘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었죠. 중력도 있었고 탄성력도 있었고 막 있는데 그중에서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될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힘이 100가지가 있다고 하게 100개, 힘이 100가지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포텐셜 에너지는 몇 가지쯤 될 것 같아요? 한번 때려잡아 보세요. 한번 이렇게 예측해 보세요. 몇 가지쯤 될 것 같아요? 한 10가지
한 10가지 그러니까 한 100가지쯤 있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10분의 1만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사실은 99%가 보존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대부분 전부 다 보존력이에요. 보존력. 근데 보존력이 그래서 보존력이 아닌 힘이 딱 비보존력 그게 있는데 대표적인 비보존력은 뭐냐면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존력 FR을 보존력이라고 할 때 이 보존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UR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R0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어요. 여기 R 이렇게 써요. UR은 마이너스 R0에서부터 R까지. 이게 지금 뭐가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 지금 이게 0이 아니라 포텐셜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요거 0은 없어요. UR은 마이너스 R0에서부터 R까지 FRDR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이게 지금 보존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보존력이 한 1이에요. 보존력이 한 1.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R0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보존력 FR이 물체 한 1의 음수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그럼 요 밑에 R0는 뭐냐면 이 R0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때는 항상 여기다 R0를 이렇게 쓰는데 이 R0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고 기준점이란 기준하는 거예요. 기준은 언제 기준합니까? 거기서부터 재는 거죠. 그것은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0으로 정의된 점입니다. 0. 여기서 보면 여기다 이렇게 R0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R0를 집어넣는다는 건 여기도 R0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포텐셜 에너지가 기준점에서는 0이 된다는 걸 보이는 식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한 제대로 된 식은 여기는 R이고 여기도 R이고 0 이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R0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여기 FR, 이 보존력 여기다 중력을 집어넣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여기다 전기력을 집어넣으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반드시 이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이너스가 중요합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봤더니 어떤 보존력이 있으면 그 보존력의 한 일의 음수로 정의를 했죠. 음수로. 아까 그 우리 똑똑히 봤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교수님 저 포텐셜 에너지 정의식이 네. 지난 1교시 때 공부했던 네. 일의 정의식이랑 비슷한데 네, 2라고 똑같죠. 그래서 한 1로 정의를 했어요. 1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죠. 마이너스가 없고 여기서 R0에서 R 하면 바로 그게 그 힘이 한 1이죠.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이 한 1인데 그 보존력이 한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걸 포텐셜 에너지 정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주죠.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에 거슬려서 일을 해주죠. 거슬려서. 그게 바로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였어요. 내가 포텐셜 에너지에 거슬려서 해준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보존력이 한 일의 음수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이제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힘마다 몇 가지 중요한 힘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를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은 우리가 잘 아는 mg가 중력입니다. 이 중력이 한 2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기준계 좌표계를 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좌표계를 어떻게 정하냐면 자, 수평 방향은 x방향으로 하겠어요. 연직은 윗방향을 y방향으로 하겠어요. 윗방향. 그러면 여기 질량 m이 있으면 질량 m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하면 밑으로 mg면 이 힘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이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FR은 마이너스 mgy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윗방향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물론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해도 그럼 이게 표시가 여기 플러스가 됩니다.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를 계산하려면 우리 뭘 또 알아야 됩니까? 변위를 알아야 되죠. dr. 자, 이거 직각좌표계에서 했으니까 직각좌표계의 dr은 이렇게 씁니다. r은 x head x 더하기 y head y 더하기 z head z였는데 dr은 head x dx 더하기 head y dy 더하기 head z dz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를 계산하려면 f 곱하기 dr 한 다음에 적분해야 되죠. 그래서 f 곱하기 dr은 뭐가 되냐면 요 놈 두 개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 단위 벡터들의 스칼라 곱하면 y하고 x 스칼라 곱하면 0이고 y하고 y 곱하면 1이고 y하고 z 곱하면 0이니까 요거만 남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mg dy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적분하는 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적분하는 것은 우리 쉽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y0에서부터 y까지 y만 우리 적분하면 되니까 y0에서 y까지 이 y0가 뭐예요? 기준점입니다. 이렇게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mgy 마이너스 mgy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높이가 y면 우리 포텐셜 에너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이가 y면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 보통? 우리 여기 질량 m자리가 있는데 높이가 h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예요? mgh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좀 복잡하죠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이 R에다가 y0를 집어넣으면 y0를 집어넣는다고 하는 건 여기다 y0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0 되죠. y0의 기준점이 바로 그런 얘기였어요. y0가 기준점이라고 하는 건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y0는 그러면 기준점은 어디에다 정하는 게 좋으냐? 이 기준점은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기준점은 아무데나 정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정하냐면 편리하게 정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경우가 아주 편리하냐면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복잡한 식 있는 요거보다는 두 항 있는 것보다 어떤 게 좋겠어요? 한 항 없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면 한 항이 없어지겠어요? y0에다가 제로를 대입하면 한 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y0를 제로로 정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간단하게 표현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점을 어디에다 정했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y0는 0이라는 데다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y0는 0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면입니까? 그렇지가 않고 y0가 0인 위치는 내가 좌표계를 정했을 때 좌표계 원점이 y0가 0인 점입니다. 네, 그래서 위치를 숫자로 대표할 때는 좌표계를 정한 다음에 대표하는 거예요. 좌표계를 정했을 때 원점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0으로 대표하는 점이 원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y0는 제로라는 건 어디냐면 바로 원점입니다. 그러면 좌표계의 원점은 어디다 정합니까? 아무데나 정해도 된다 그랬어요. 아무데나.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아무데나 정해도 된다. 아무데나 정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만들면 돼요? 거기를 좌표계의 원점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y라고 하는 익숙한 표현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기준점을 원점에 잡아서 또는 기준점을 거기를 내가 원점으로 놓고 계산할 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어요. 만일 아랫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정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mgy가 됩니다. 사실은 좌표계 아랫방향을.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겠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지겠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커질수록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물체는 어떻게 운동하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큰 데서 작은 데로 운동합니다. 물체가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가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mgy 하면 y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거. 그럼 위로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자,
플러스 방향을 아래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여기서 y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가 점점 커진다고 하는 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커지겠습니까? 더 작아지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더 작아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정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mgy가 된다. 그래야지 위로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잘 이해가 됐습니까? 네,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정하기 위해서 또 좌표계를 정합니다. 어떻게 정하냐면 자, 플러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 하고서 여기 질량이 있는데 이건 지금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경우를 원점으로 정하고 거기서 x만큼 늘린 경우예요. 그러면 탄성력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자, 왼쪽으로 마이너스 kx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을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fx는 마이너스 kxx 이렇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왼쪽으로 작용한다.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면 왼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에 한 것처럼 dr은 요 그대로 해가지고 두 개를 스칼라 곱하면 도트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되냐면 fr dr은 마이너스 kx dx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정의한 것처럼 적분하면 마이너스 x0에서 x까지 정의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두 항이 나옵니다. 2분의 1 k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0제곱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때도 x0라는 건 뭡니까? 기준점이 되겠어요. 기준점은 어떤 점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만드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0를 대입할 것 같으면 여기다 x0를 대입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0이 돼요. 그런데 이 x0는 내가 아무데나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디다 정하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두 항 있는 것보다는 한 항만 있는 게 낫죠. 어디다 정하는 게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좌표계에 네, 좌표계 x0는 제로로 정하면 되겠죠. 제로.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x0는 제로라고 하는 좌표계의 원점은 내가 아무데나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탄성력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탄성력이 마이너스 kx로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그 끝을 원점으로 정의해야지만 탄성력이 마이너스 kx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원점을 다른 데다 정하면 탄성력이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지 않아요. 따라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x는 제로를 정하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때 x0는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곳이죠. 자, 이걸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됐습니까? 이제 그만할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그래요.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만유인력 포텐셜, 이 좌표계 하기 위해서 만유인력은 중력하고 똑같은데 중력은 지상에서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힘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유인력은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유인력 법칙을 힘의 법칙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는 좀 이렇게 좀 거창하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운데 지구가 있고 또는 단 물체, 큰 물체가 있고 다른데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거리가 R이라고 하겠어요. 이때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이때는 어떤 좌표계를 쓰는 게 좋겠냐면 구면 좌표계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면 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이쪽 방향이 R 방향입니다. 그럼 만유인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요? 요거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게 만유인력이라면 만유인력은 마이너스 R 제곱분의 G mmR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게 만유인력에 대한 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물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이렇게 되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변위를 계산하는데 이때의 변위를 구면 좌표계에서 구해야 되겠어요. 아까 두 번은 직각 좌표계에서 변위를 구했는데 우리 구면 좌표계에서 변위를 구하면 우리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구면좌표의 변을 우리 안 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봐도 좋은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되냐면 R은 R 방향은 R, DR 이렇게 되고 세타 방향은 세타, R, D 세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파이 방향은 R, 사인 세타, D 파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유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구면좌표계 배울 때 한 실력 가지고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요 놈하고 도트 프로덕트 시키면 스칼라 곱하면 여기 R 단위 벡터 있고 그 다음에 R 단위 벡터, 세타 단위 벡터, 파이 단위 벡터 있으면 두 개를 스칼라 곱하면 어떤 것만 살아남겠습니까? 네, 맨 앞에 것만 살아남죠. 그래서 F도 DR은 여기 DR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분을 하면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적분을 하겠어요.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는 자 R0에서부터 R까지 적분을 하고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어요. 이걸 적분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죠. R 제곱분의 1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두 번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 적분한 거에서 마이너스 R분의 1 나오니까 또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GMM 더하기 G분의 R0MM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R0는 뭐냐면 여기서 기준점이 되겠어요. 기준점 맞나 봐요. 여기다가 R0 대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0 맞죠? 0.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R0를 기준점을 정하는 게 이게 아주 간단해집니까? 그렇죠. 이게 없어지려면 제로로 넣으면 안 없어지죠. R0를 무한대로 정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기분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이상합니까?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가만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포텐셜 에너지는 전부 다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전부 다 음수죠. 여기 G도 양수고 MM 전부 다 양수고 R도 양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정하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전부 다 음수입니다.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커져야 된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저절로.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 더 커집니다. 근데 기준점을 어디로 정한다 그랬어요? 무한히 먼 데를 기준점으로 정한다 그랬죠. 무한히 먼 데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크겠습니까? 제일 작겠습니까? 제일 크죠.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니까. 네, 무한히 먼 데가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큰데 거기가 0이니까 그거보다 더 밑에는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보다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한히 먼 곳을 기준점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무한히 먼 곳에서 그 밑에 있는 곳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낼 것 같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0보다 크게 이렇게 나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은 절대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중요한데 이때는 우리 기준점을 어디에 잡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정했다는 얘기냐면 무한대에 정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R0 무한대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것인데 그 최대를 0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할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했는데 힘 FR의 포텐셜 에너지 UR은 우리 어떻게 정의가 했었냐면 이렇게 정의했었죠. 아까 조금 틀리게 한 거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UR은 R0에서 R까지 FR, DR 한일 보존력 F에 의해서 R0부터 R까지 한 일에 음수 붙인 거 이게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적분은 선적분인데 이렇게 하면 선적분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선적분은 반드시 무엇을 정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경로를 정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경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로가 없을 때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경로를 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보존력이 어떤 경우냐면 경로가 다르더라도 한 일이 전부 다 같으면 경로를 따로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력의 정의는 우리가 보존력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 놈이 한 일이 그 힘에 의해서 한 일이 경로에 따라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에 따라서 바뀌면 이건 보존력이 아니에요. 마찰력의 경우에는 경로에 따라 바뀝니다. 근데 경로에 따라서 바뀌지 않으면 보존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력은 선적분한 결과가 경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경로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단지 무엇에만 의존합니까? 처음점과 끝점, 시작점과 끝점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보존력의 예로는 힘의 법칙으로 주어지는 힘은 대부분 보존력인데 아닌 게 마찰력이다. 그러면 보존력인지 아닌지 진짜 적분을 다 해가지고 경로마다 이렇게 해보면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우리 다른 방법은 없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보존력에 대한 힘의 법칙을 구할 수 있는데 포텐셜 UR은 우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경로에 대한 건 조금 하고 여기 다른 걸 하나 더 합니다.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UR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힘에 대해서 보존력에 대해서 적분을 했더니 포텐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나온 거는 거꾸로 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하면 이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미분하는 거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미분하면 힘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힘에 대한 힘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를 알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을 해가지고 바로 그게 바로 힘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미분을 해주는데 어떻게 미분을 해줘야 되냐면 요건 스칼라인데 힘은 벡터지요. 미분해 줄 때 요 델자 요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벡터 미분 연산자인데 벡터 미분 연산자란 미분을 해가지고 벡터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벡터 미분 연산자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힘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힘의 법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포텐셜의 중력에 대한 힘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중력 포텐셜은 이렇게 생겼고 이걸 갖다가 미분을 하면 이렇게 미분을 해요. 그레디언트로 미분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 mgy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mgy가 바로 뭐였어요? 바로 중력에 대한 힘의 법칙이었죠. 보존력의 성질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에 시작점이 여기고 여기 끝점이 여기라면 우리 경로를 이렇게 해서 한번 적분을 해보기로 하겠어요. C1에 의해서 적분해서 한 1을 계산합니다. 또 여기 이런 C2에 의해서 한 1을 계산하겠어요. 근데 보존력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 일이나 이렇게 한 일이나 같다 그랬죠.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체가 경로 C1을 따라서 이동하는 동안 힘 F에 의해서 물체 해준 일이나 또는 요거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C2에 따라서 해준 일을 이렇게 표시한다면 이걸 W1과 W2라고 한다면 보존력이란 뭘 얘기하냐면 W1과 W2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게 보존력인데 이 보존력이 만족되면 폐곡선 C에 대해서 적분하면 0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간 한 일이 W면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한 일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W죠. 근데 이렇게 간 거하고 이렇게 간 거하고 같으니까 한 바퀴 뺑 돌면서 한 일은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래서 한 바퀴 뺑 돌면서 보존력이 한 일은 0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게 성립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뭔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였어요? 스톡스 정리였어요. 스톡스 정리가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바로 커를 면적분한 거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로에 대해서 E를 계산해 보는 대신에 우리 뭐만 계산해 보면 되냐면 컬 F를 계산해 보면 돼. 이 델 곱하기 F 이게 컬 F인데 컬 F를 계산해 보면 돼요. 근데 요거놈이 항상 0이기 위해서는 어떤 면적에 대해서 이 면적이 어떤 특별한 면적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무 면적에서는 전부 이 적분이 0이려면 요 안에 있는 적분 요소가 0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보존력의 조건은 힘에 대해서 컬이 0이면 그게 보존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 힘 한 일 계산하지 않더라도 경로에 따라 적분해 보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면 이게 보존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7의 6인데
7의 6에서는 자, 힘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게 보존력인 걸 보여라.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압니까? 이게 보존력인지 아는 거는 경로를 여러 가지 경로를 해보고 0이 같나 틀리나 보는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이거의 컬이 0인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컬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컬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컬 F는 이건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요. 그래서 컬 R만 계산하면 되는데 컬 R은 뭐냐면 우리 여기다가 R의 X, Z 성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니까 여기 Z를 Y로 편미하면 0입니다. Y를 Z로 편미해도 0이고 X를 Z로 편미하면 0이고 다 0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0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존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컬을 취해가지고 0이 되는 것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리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전기력, 탄성력 이 세 가지만 아니라 등 각 힘마다 정의가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될 수 있는 힘을 우리 보존력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존력은 무엇을 만족하냐면 컬 F는 0을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각 보존력으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정할 때는 내 마음대로 편리한 위치로 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중력의 경우에는 원점, 탄성력의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것, 만유력의 경우는 R은 무한대 이런 대로 정의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질문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오늘 조금 많이 했는데 자, 여기서 마칩니다.